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국민의힘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얘기기는 합니다만 앞서 영상으로 보셨듯이 휴일에 긴급 의총이 있었고요. 한 25분 정도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신문마다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20여 명 정도 발언했고 그중에 서너 명 정도 대표의 책임론을 거론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성적표를 받아보고 정말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고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출범한 지 1년 6개월밖에 안 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매서울 정도의 심판을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민주당이 잘해서 승리했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말 그대로 강서 구민들,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의 어떤 폭주랄까요?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뭐 기회라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언제든지 저희들이 또 잘못하고 네. 민심과 동떨어진 행동을 하면은 저희들이 또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뒤에 하기 때문에 더 낮은 자세로 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전 이번 선거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정 기조를 바꿔라. 그리고 당에 대해서는 참 우리 김 최고 나가 계신데 미안합니다만은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용산 출장소라는 비난까지 받을 정도로 여러 가지 역할을 못한 거 아니냐, 민심을 제대로 전달 못한 거 아니냐. 제대로 전달했으면 김태우 전 구청장을 다시 구청장 후보로 세웠겠습니까? 네. 여당에서.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경고를 하고 심판하셨는데 어제 의총에서 한 25번 중에 4분 정도가 좀 지도체제 얘기를 하시고 다른 분들은 지금 체제의 단합과 단결을 말씀하셨다고 해요. 예.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근데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저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너무 용산이나 대통령실과 단결과 단합이 잘 돼서 선거에 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 가지 색깔밖에 못 냈잖아요. 민심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졌는데 그 총장에서 그렇게 했다 하면 글쎄요, 좀 국민을 한 사람을 볼 때는 많은 국민들이 그 긴급 의총했는데 말 그대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긴급하게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런 좀 의구심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의원총회 분위기를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해드리기 위해서 라디오 인터뷰를 몇 개 묶어놨거든요. 그걸 좀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죠. 오히려 김기현 대표의 뭐 사퇴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었고요. 네. 오히려 지금 누구의 총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누구의 사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예. 오히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변화와 쇄신의 내용이 뭐냐, 내용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내년 총선을 이끌고 가면서 민심을 어떻게 우리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런 거에 집중해야지 뭐 지금 상황에서 뭐 누구의 책임 따지면서 가는 것이 오히려 내년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이 상황에서 우리 당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편안하게. 의총 분위기는 약간 예. 안드로메다 의총 같았습니다. 아. 제가 사는 그 태양계 지구의 상식으로는 우리가 지금 엄청난 위기감을 좀 느끼고 이대로는 공멸한다라는 절박함이 있었어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예. 저는 근데 끝까지 대표의 발언까지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남아 있었는데 지금 뭐 단결해야 된다라던가 예. 송파구청장 선거였으면 이겼을 거라던가 대통령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 공격하지 말라던가 믿고 싶지 않지만 부정선거라던가 언론에 대한 얘기를 부정선거라는 이야기도 또 나왔어요? 몇 분 하셨을 때 아, 저는 그래요? 솔직히 눈앞이 좀 캄캄해졌고요. 네, 여쭤보려는 얘기는 허은하 의원이 얘기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감을 다들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뭐 부정선거 이런 얘기는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의총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진단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당내에 있는 상당히 많은 의원들 또 당내 구성원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날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의힘이 더 힘껏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총체적인 총론에 이견을 다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그 다음 우리가 무엇부터 변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질 텐데요.
실제 혼란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면서 당이 내적 갈등을 이어가게 된다면 정작 중요하게 변화해야 될 그 혁신 동력들을 찾을 시간에 내부에 대한 내적 분열로 우리 스스로가 더 망가질 수 있다는 위기감들이 당내에는 더 컸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해석은 저마다 다른 해석들이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당내 거의 많은 구성원들이 제대로 한번 변할 준비가 돼 있으니 한 번 더 기회를 갖고 힘을 모아보자라고 하는 의견을 펼친 것으로 알고 있고 네. 거기 많은 의원들도 동조를 하면서 제발 좀 변할 수 있게 우리가 힘을 모으자라는 방식의 결론들이 도출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정치 뉴스를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기시감이 드는 게 민주당이 예전에 이재명 대표 때문에 힘들 때 단일 대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때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되게 많이 했고요. 단일 대오가 사실 지금의 민주당 위기, 지금이 민주당이 위기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던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던진 분들 때문에 지금 어쨌든 좀 뭐랄까요, 호재를 맞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단일 대오가 도움이 됩니까? 단일 대오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고요. 힘을 모으자는 목소리를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허은하 의원,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에 당신들 말이 잘못됐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색출해서 징계하거나 처벌하겠다. 이런 방식의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주시는 목소리 또한 국민들의 의견들을 청취하면서 당이 변화해야 된다는 충정 어린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갈등처럼 비춰지면서 서로 간에 다양한 방식들이 계속 부딪히기만 한다면 네. 결론이 도출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함께 취합해서 조금씩 변하고 나아가자는 것이고 그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조금 뒤 인선 문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유이동 정책위 의장처럼 그동안 이제 당이 주류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 있었던 분들까지도 함께 모시면서 조금씩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변화해 나가자는 그 변화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의총이 있었고 김기현 대표가 오늘 최고위에서 여러 혁신 방향, 실천 과제 이런 걸 발표를 했습니다. 실천 과제가 6가지가 되거든요. 그거 좀 그래픽 준비되어 있는 거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혁신기구 출범하는 것, 그리고 총선 준비기구를 조기에 출범하는 것, 인재영입위원회 별도 구성, 그리고 당정대 관계에서 당의 역할을 강화한다, 그리고 당내 소통을 강화한다, 수도권의 인물을 전진 배치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대책?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저거 보고 혁신 실천 과제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몇 분 계시겠습니까? 저 보면은 총선 준비기구, 총선 기획단 뭐 전 단계 같은데 저거 어느 당이다 합니다. 우리 당도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인재영입위원회 당연히 하죠. 총선 앞두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당정대 관계에서 당 역할 강화. 어떻게 역할을 강화할지 그러니까 당이 모르겠는데 주도권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일단. 그거를 우리 국민들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가 사실 태생적 한계가 있어요. 네. 지난 3월 8일 날 전당대회 할 때 우리 국민들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의 의중이라고 윤심의 의중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출마 자체를 못하고 그냥 낙마를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랄지 나경원 전 의원이랄지 안철수 의원은 아예 입도 열지 말라고 청와대 정무수석이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워진 체제가 김기현 대표 체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강서 보궐선거 전까지 참 야박한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용산과 다른 얘기를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용산에서 대통령께서 제1야당 대표를 안 만난다고 하면은 그러지 마시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뭐 정치를 위해서 좀 나서달라고 한다든지 적어도 김태호 후보는 안 됩니다. 이런 목소리를 냈어야 돼요. 네. 근데 전혀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이런 참패를 당했으면은 저런 기구를 띄워가지고 이게 수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대통령께는 선출직이신데 뭐 대통령 바꿀 수는 없는 거고 네. 대통령한테는 국정기조를 바꿔달라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당은 그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새로운 일신을 하라는 게 아마 제가 볼 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평범합니다. 지금 기구라고 하는 것들이. 예. 혁신기구는 또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김기현 했던 거 아닙니까? 예, 우리는 근데 좀 사안은 다르죠. 뭐 예. 선거원은 좀 달랐기 때문에. 근데 혁신기구가 떴을 때 당대표가 김기현 대표 그리고 지금의 최고위원들께서 다 계시는데 혁신기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의구심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발표된 정도로 가지고 지금의 그 여당이 처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네, 될까요? 뭐 실천 과제라는 건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하나하나 단계들을 말씀드린 거다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책 기조 또 여기에 따른 메시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방향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집권당이니만큼 집권당의 무거운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거나 걱정하고 또 신경 쓰고 있는 민생, 삶에 관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실력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정당의 역량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실천 과제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제일 중요한 건 김기현 대표가 일단 의총을 통해서 한 번 더 재신임을 받은 것 아닙니까? 재신임을 받았지만 우리에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얼마 전 받았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성적표가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면 아마 심각한 위기감들이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당원들 혹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는 국민들로부터 표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길지 않은 시간들이 주어졌다 생각하고 그 기간 안에 얼만큼 혁신하고 변화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다잡아 나갈지 이런 무거운 과제가 김기현 대표 체제에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혁신기구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줄지 어떤 인물을 데려올지 이런 건 좀 논의가 됐습니까? 오늘은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임명직 당직자 전원 사의 표명이라고 하는 일들이 급박하게 이루어졌고요. 그로부터 주말 한 만 하루 정도 되는 기간 동안 후임 인선 작업들이 진행이 됐었고 오늘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인선이 진행되진 않았지만 네. 일부에 대한 인선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 다음 단계로서 넘어가는 일들에 대한 실천 과제들을 언급했기 때문에 혁신위를 만약 띄우게 된다면 어떤 인물에 어떤 권한을 주게 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될 사안이어서 오늘은 전체적인 총론적 방향만 김기현 대표가 언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최고위원으로서 그 예. 민주당의 혁신위는 일단 실패했다고 판단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그거를 뛰어넘으려면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동안 있었던 정당 사이 혁신위 중에 제대로 된 혁신을 이끌어냈다 평가받는 혁신위는 거의 눈에 띄게 찾아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더군다나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혁신은 자연스럽게 총선과 맞물려 있어서 네. 여기에 대한 선거 기획 또 총선에 대한 공천의 이 시스템 문제 결국 이런 쪽으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민주당의 혁신위도 다양한 논의들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전당대회 룰이라든지 결국 그 시스템의 문제로 넘어가게 돼 있는데요. 네. 앞으로 이제 조정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내에서 충분한 소통을 가지고 이 기구 하나를 띄웠을 때 오히려 그 이후로 나타나는 평가가 기대만큼 못 미치게 된다면 역으로 정당에 대한 신뢰도가 깎일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내용들 토대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실천 방안을 발표하면서 임명직 당직자들을 오늘 새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픽 준비되면 좀 띄워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해야겠죠. 사무총장의 이만희 의원 그리고 조직부총장의 함경우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김예지 의원 이렇게 7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7명이 맞네요. 유이동 정책위장까지.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 눈높이가 저는 가장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국민들께서 만약 이게 뭐 흡족하다고 하면은 다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보내시겠죠. 근데 저희들이 이제 평가의 지표들이 네. 언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가장 민심을 접하고 있고. 근데 오늘자도 그렇고 지난번 주말도 그렇고 보수 언론마저도 지금 임명직 사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박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온 저 정도 인선 가지고 과연 물론 뭐 정책위 의장이 뭐 비윤계라고 할까요? 예. 이런 분이 되셨다고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좀 전에 우리 김영크도 말씀했습니다만 총선의 가장 중요한 포스트라고 할 수 있는 사무총장의 이만희 의원이 된 거를 보고 이게 국민의힘이 지금 이번에 드러난 특히 수도권의 민심을 담아낼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할지는 저는 상당히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임명직 당직자 사퇴가 나왔을 때 꼬리를 자르지 말라, 몸통이 책임져라 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 꼬리를 좀 바꿔놨어요. 꼬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니까 다른 꼬리로 바꿔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전에 이제 이철규 의원이 사무총장일 때 그분은 뭐 윤핵관의 핵심이라고 하시고 강원도가 지역구 아닙니까? 예. 이만희 의원은 이번에 이제 경북이 지역구입니다. 이른바 국민의힘의 가장 강세인 TK 지역인데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면 국민들을 보실 때 이게 과연 지금 수도권의 민심이랄지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제대로 담아서 국민이 좀 바뀌어라 했는데 강원도에서 TK로 바뀐 거예요. 이 얘기는 좀 보면은 이만희
의원이 공천 실무를 책임짐으로써 결국은 영남 중심의 예. 의원들의 목소리를 주로 담아내고 실제 또 공천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과의 어떤 소통 아니면은 어떤 뭐라 할까요? 서로 간의 교류랄까요? 네. 이런 의견 조율 이런 거를 좀 많이 신경 쓴 게 아닌가. 저 자리에 정말로 좀 지금의 친윤 세력이랄지 윤핵관 세력이 비판적인 분이 갔다고 하면은 네. 공천 과정에서 김기현 대표가 아무리 있더라도 또 파열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막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7명을 봤지만 지도부는 건재한 상태. 그마저도 주요 당직자들이 바뀌었는데 저런 분들 네. 미안합니다만 저런 분들도 임명이 됐을 때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받은 준엄한 심판을 제대로 받아내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네. 또 비판적 목소리가 잠재워지기는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아까 보여드렸던 김기현 대표가 발표한 실천 과제 마지막에 있었죠. 수도권 인물을 점진 배치한다는 게 있었는데 이 인선으로 이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일단 유이동 정책위 의장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일단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집권당이기 때문에 많은 변화들은 결국은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의 변화도 있습니다만 용산 대통령실과 함께 윤석열 정부는 얼만큼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국정을 이끌어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일 겁니다. 네. 가장 많은 뉴스는 정치권에서 갈등이 있게 되면 갈등의 뉴스도 있습니다만은 집권당이기 때문에 정부와 함께 당정회의를 주도하면서 국민들 눈높이 맞는 어떤 정책을 가져가는지도 핵심적인 의제가 되겠죠. 어제 고위당정을 통해서 의대 정원 확대의 문제를 꺼냈던 것에 대해서 민주당의 중진 의원도 여기에 대한 용기 있는 평가에 대해서 성공했으면 좋겠다 호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들은 결국 집권당으로서 이렇게 그동안 해오지 못했던 일이고 어렵지만 국민들께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때 이걸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가져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지금 유가가 오르고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부동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갖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집권당과 정부는 무엇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네. 여기에 굳이 갈등 국면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다른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쓴소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 유이동 신임 정책위 의장이 수도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굉장히 젊은 정치인이거든요. 네. 삼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이가 젊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국민적 목소리를 받아서 수도권 민심에 전달할 거라 생각하고 네. 나머지 인사 중에 대변인단 같은 경우는 아마 기자님들의 평가들을 가장 많이 여론들을 수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해왔던 대변인단 중에서 가장 기자들의 평가가 후했던 인사를 꼽는다면 누가 뭐래도 박정화 대변인을 꼽을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나오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박정화 대변인에 대한 좋은 평가에 대한 내용들로 이 언론 간의 관계에서 가능한 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지명직 최고위원을 두고 여러 의견들에 대한 개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김기현 대표의 의중이 워낙 강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에 더 강력한 스피커를 배치하거나 네. 상징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에 대한 중요성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의견 개진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당이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기본 기조를 큰 골격으로 갖고 있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도 본인이 서울 선거에서 이겼던 핵심적인 고리를 늘 약자와의 동행을 얘기하는데요. 네. 얼마 전 국회가 여야 모두 이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에 파행처럼 치달았을 때 네. 코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가장 큰 감동과 울림을 줬던 게 김혜지 의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소환해 보게 된다면 국민의힘이 변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상징적인 인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이동 정책위 의장을 강조를 많이 해주셔서 이거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있던 친윤 인사로 분류되는 박대출 의원이 정책위를 할 때도 주도권을 대통령실이 가져간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비윤 인사가 하는데 그 주도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정책이라면 그리고 그 정책을 주도해서 국민들께 이른바 득점을 할 수만 있다면 용산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이 비토론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김기현 지도부 체제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네.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들을 맡으면서 1,000원의 아침밥 사업부터 예비군 수송버스 등 다양한 청년 정책들을 용산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 사실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까지도 제안했을 때 네. 이게 여론이 조성이 되고 국민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걸 제안한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정부는 당에게 함께 힘을 실어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좋은 아이디어로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일들을 유이동 의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이 내용들을 단순히 친윤이니 비윤이니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여부들은 크게 중요치 않다 생각해서
앞으로 유이동 의원의 역할이 정말 크다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직 인선이 있었고요. 의도치 않게 당 내부 평가가 좀 흘러나왔습니다. 그 조수진 최고위원이 최고위 할 때 김성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나눈 SNS 대화가 사진 기자들에 의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조수진 최고위원이 이제 내정된 그 명단을 보냈고 김성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황당하다, 김기현 대표가 쫓겨날 것 같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픽 있으면 좀 띄워주세요. 예. 이게 뭐 공개적인 건 아닙니다만 공개가 돼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참 민망하죠. 국민 보기에. 예. 저도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최고위원과 또 여의도연구원이군요. 부원장 간의 고위당직이죠. 두 분 간에 나눈 대화가 카톡 메시지인가요? SNS 메시지가 예. 드러나버렸는데 저 한마디에 본인 내부의 평가가 저는 나왔다고 봅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 좀 전에 김최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만한 인선이었다고 한다면 내부에서 이 인선을 보냈을 때 황당하네.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네. 이런 평가가 내부에 나오겠습니까? 본인들 보기에도 이번 새로운 임명직 인선 가지고는 이번에 드러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드러난 국민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실수로 나온 건지 뭐 의도가 있는지 그건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당 내에서도 저런 평가가 나온다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좀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뭐 정책위장 한 분 유이동 의원 저도 좀 개인적으로 압니다만 바뀌었다고 해서 바뀔 거라고 보는 국민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집권 1년 6개월 동안 그 중요한 집권당 정책위 의장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국민 민생, 경제 나아지는데 단 하나라도 역할을 했습니까? 그 박대출 전 정책위 의장 일만 열면 야당이죠. 민주당과 민주당 대표 공격에 앞장섰어요. 전 정책위장이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책을 챙겨야죠. 집권당으로서. 이번에 바뀌셨는데 유이동 정책위장이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가장 지금의 핵심은 저렇게 왜 나오겠습니까? 네. 공천의 실무를 책임진 분이 또다시 경북 지역 의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게 뭡니까? 많은 수도권의 출마자들이나 의원들이나 지적했던 게 뭡니까? 도저히 영남 민심과 동떨어진 수도권 민심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그런 문제제기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서울의 한복판에서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격차로 국민의힘이 패했습니다. 그러면 바뀌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다시 또 그 공천 실무를 하는 핵심적인 포스트에 경북 지역 의원이 됐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상식으로는 네. 국민적 인식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알겠습니다.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예. 드립니다. 저기 카카오톡 메시지 마지막쯤에 보면 저런 게 있죠.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라는 게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의 판단입니다. 인식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 것 같긴 예. 하네요. 참고로 내용이 좀 바뀌었죠. 예. 저기 나와 있는 내용들에서 네. 저기 나와 있는 메시지의 내용은 사무총장 박대출로 돼 있는 내용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인선이라는 걸 최종적으로 정리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처음에 만들어낸 초안이 있을 거고요. 그 초안에 대해서 어제 저녁 최고위원들에게 이 국민의힘 기조국에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내일 의결 절차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네. 안건을 초안을 올리게 되면 그 내용들을 받아보고 다음날 회의를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의 상황에 대한 의견 조율을 하게 됩니다. 저도 당연히 어제 저녁에 저 메시지를 받고 네. 김기현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고요. 관련되는 의견들을 일부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조율하고 아침에 이제 다시 한번 조정된 안들을 갖고 꺼내게 되는데 오늘 아침에 최종 조정된 안으로는 사무총장이 박대출 의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만희 의원으로 정부 네. 조정이 돼 있었던 상황입니다. 시간대를 보면 아침에 있었던 7시 반 최고위원회를 하기 전 그 이전에 주고받았던 문자가 공교롭게 최고위원 시간에 왜 그 이전에 한참 나눴던 대화들이 휴대전화에서 보고 있었는지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근데 그 상황입니다. 시간상으로 보면요. 이게 네. 오늘 아침에 주고받은 내용이라면 그러면 막판에 바뀌었다는 겁니까? 사무총장이? 어제 저녁에 관련된 초안에 대한 논의들이 저렇게 진행이 됐던 거지만 그 말 그대로 초안이고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모든 당직 인선 결정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만 하루 동안에 이루어졌던 많은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 인사들에 대한 계속되는 변화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상 김기현 대표의 고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박대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정치적 역량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에 대한 고민들 때문에 아마 저 문자를 받고 나서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도 저에 대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하는데 네. 외부로 저렇게 밝혀지게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죠. 네. 사실
보이지 않는 데서 나왔던 카카오톡이나 이렇게 나왔던 메시지들을 있는 그대로 이 의원들이나 여의도 정치인들이 다 공개하기 시작한다면 정말 영화에서도 보지 못할 진 풍경들이 펼쳐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내용들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데 적절하게 바로잡고 싶은 건 이미 이전에 나눴던 내용들이 다 정리가 돼서 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저렇게 언론에 표출이 되면서 참 예, 정말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의 풍경들이 연출돼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혹시 뭐 조수진 최고위원이 저 사진이 노출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유감 표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민주당 얘기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에 당무에 복귀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오늘까지는 일단 회복하는 데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실제로 이제 24일간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했는데 회복 기간이 보통 단식이 한 1.5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단식 중단을 하고 회복하는 과정들에 있어서 그 중간에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장시간 법원에 출두도 하고 그런 대기하는 시간도 있었고요. 그런 것 과정을 겪으면서 의료진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만 집에서도 있는데 건강 회복에 좀 더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이에 검찰이 2차례 기소를 했죠. 지난주에 백현동 사건 기소를 했고요. 오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대북송금 의혹은 이제 앞으로 보완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게 뭐 검찰도 위법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쪼개기 기소를 한 건데 네. 제가 볼 때는 뭐 쪼개기 기소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지난번에 그 27일 날 예.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 이 세 가지 이른바 혐의를 가지고 네.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죠. 혐의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게 실질심사를 받은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또 기소했다고 하는 불구속 기소한 유증교사 혐의고 그 일전에 했던 백현동 혐의고 그다음 하나 남은 게 이제 쌍방울 뭐 예.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영장을 칠 때는 3개를 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잘게 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런 의심은 듭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영장이 기각됐으면 2년 가까이 수사를 했고 그렇게 광범위한 수사진과 탈탈 털어서 졌으면 그 흔쾌히 받아들이고 어떤 뭐 본인들의 잘못도 인정하고 할 필요가 있는 건데 끝까지 뭐 법무장관부터 검찰총장까지 전부 다 자기들에게 문제는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나눠가지고 계속 기소를 하면은 예. 결국은 저희들 당원들이나 지지자들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또다시 이 기소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고 모욕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네. 시점이 참 공교롭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 다음 날 바로 또 불구속 기소합니다. 네. 지금 여권이 얼마나 흔들립니까? 지금 보수 언론에서도 이 상태로 가면은 안 된다, 정신 차리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일만 있으면 저희들이 우리 국민들 다 기억합니다. 무슨 저 집권 여당 쪽에 악재만 있으면 압수수색을 하거나 소환 조사를 하거나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그런 의심 또한 나올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다 이런 말씀.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뭐 영장 청구야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여러 개를 나눠서 계속 영장 청구를 할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아마 한 번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판단하에 영장을 청구했을 거라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른바 그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기각이 되고 난 다음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당연히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형국일 겁니다. 기소를 하지 않게 된다면 그동안 했던 구속영장 청구부터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던 모든 일들이 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동안의 수사에 대한 매듭을 짓기 위한 노력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하나 단계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들 또 이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 기각에도 재판부에서 상당한 혐의가 소명된다라고 얘기했던 점들을 빌어서 조속하게 불구속 기소에 따른 최종적인 재판이 이루어져서 국민 앞에 모든 판결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국민의힘 얘기를 좀 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